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밖에 나가서 답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특별하게, 특별하다기보다 그냥 좀 특이하게 여기다가 직접 답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사실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작업자들에 따라서는 바깥에 답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어서 이거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관리하기가 어셋 뭐 이런 차원에서 좀 관리하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렇게 내부에다가 답 네트워크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대신 여기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약간은 수작업으로 좀 구성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자, 그래서 RBD 팩 오브젝트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패스에다가 우리 아까 위에 있었던 요 DYN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이번에는 또 RBD 팩 오브젝트 하나 더 만들어서 두 번째 아까 여기에 스태틱 이렇게 만들어줄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다가는 이제 달기 전에 레스트 포지션 이렇게 해서 포지션 레스트를 하나 넣어주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 이 사이드에 요 특히 컨벡스 컴포지션 요 노드가 시간이 꽤 걸리는 노드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랍 지오메트리 하나를 달아서 캐시를 한번 구워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프록시 사이드 이렇게 해서 자, $OS에 $os.visual.sc 캐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파일 copy 파라미터 자, relative reference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제 여기다도 REST 하나를 달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 이제 스태틱, 여기 다이나믹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메인 프랙처, 이쪽은 사이드 프랙처 뭐 이렇게 그냥 적당히 잡아주고요. 두 개를 머지. 자, 그 다음에 이 둘이 그냥 간단하게 뮤추얼로 그냥 상호작용하도록 하고요. 메인 프랙처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트 액티브가 맞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트 스태틱 오브젝트로 진행을 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여기다가 사이드 프랙처 이렇게 아웃풋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들어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RBD 팩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끄고 여기 블랙 데이터에 이렇게 쇼 가이드 지오메트리 켜보면 이렇게 조각들이 잘 들어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사이드 조각 같은 경우는 얘가 하나의 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켜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둘 게 아니라 요 create convexer per set of connectivity primitive 커넥티비티로 컬리전을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만들어둔 컨벡설의 요 그 떨어져 있는 커넥티비티를 이렇게 컬리전 지오메트리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는 다 봤으니까요. 둘 다 디스플레이를 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비티 노드를 하나 달아서 중력을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다가 시뮬레이션 솔버를 달아줄 건데요. 우리가 쉘프 탭으로 만들 때 같이 달리는 노드는 RDB 리지드 바디 솔버라는 이렇게 블랙과 RBD가 이렇게 둘 다 들어있는 이런 솔버인데요. 저희가 RBD 솔버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블랙 솔버를 이렇게 직접 달아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달아놓고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중앙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비티가 지금 기본 값으로는 조금 속도가 느린 감이 있어서요. 약간의 더 빠른 속도를 주기 위해서 그래비티를 2배 정도만 좀 키워줄 거고요. 자, 리지드 바디 설명할 때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항상 9.8 정확한 그래비티로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크게 잡아주는 경우가 제 경우에는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자, 2배 정도 이렇게 잡아준 후에 플립북을 한번 걸어서 잘 시뮬레이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북 그리고 240프레임, 한 120프레임까지만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 시뮬레이션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한 번에 전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부터 지진이 나면서 쭉 차례대로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제 이 프랙처에 차례대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액티브 값을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하나씩 켜주는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sab로 가서 그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일 레스트 밑에다가 이제 노드들을 좀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자, 우선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면서 그 라인의 어트리뷰트 트랜스퍼로 이렇게 어트리뷰트들이 묻어나면서 점점 색깔이 칠해진다. 액티브가 켜진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비교적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프랙처에 맞는 커브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네,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이미 그 커브를 그려줬었죠. 그 그려준 커브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요 센터 커브. 네, 얘가 바로 우리가 프랙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줬던 커브예요. 그래서 이 커브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면서 점점 프랙처가 만들어지도록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와이어로 이렇게 당겨서 이제 일로 가져와도 되지만요. 거리가 좀 있잖아요. 자, 그냥 이렇게 널 하나 더 달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이 된 거를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걸 다트라 그러는데 점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꺾어지는 이런 선을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다 써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오브젝트 머지로 그냥 이 노드를 가져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브젝트 머지가 꼭 다른 지오메트리에 있는 지오메트리만 가져가라는 법이 없겠죠. 네,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같은 노드들도 이렇게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네, 좀 보기에 편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 더 직관적이기는 해서 네, 스타일 취향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커브 노드를 이제 가지고 왔고요. 자, 이제 이 커브가 자라나게 진행을 할 건데요. 카브라는 이제 뭐 배운 적이 있었죠. 카브라는 노드로 이렇게 세컨드 U를 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자라나게 키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를 줄 건데요. 첫 프레임에 아예 0부터 시작하면 아무 포인트가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첫 프레임에 0.1 정도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시작을 해서 150프레임 정도의 전체가 다 커지게 이렇게 기본으로 이제 키를 만들어 놓고요. 자, 이게 그냥 지진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서서히 자라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초반에는 좀 이렇게 뒤집혀졌네요. 초반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자라다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초반엔 빨리 자라나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훅 자랐다가 또 속도가 이렇게 좀 빨라졌다가 또 좀 느리게 갔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좀 이렇게 빨라졌다가 또 조금 느리게 갔다가 이런 식이 될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뒤로 가지는 않겠죠. 갔다가 또 좀 빨리 갔다 훅 갔다가 또 좀 느리게 갔다가 자, 한번 볼까요? 훅 좀 천천히 갔다 또 슉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또 훅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빨리 슉 늘어났다가 훅 이런 식으로 좀 템포를 맞춰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애니메이션 감을 살려서 이렇게 키를 잡아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키를 한번 좀 느낌이 나게 잡아봤고요. 이렇게 훅 리얼타임으로 보면은 이렇게 훅
이렇게 좀 템포를 잡아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120프레임에 150프레임에 이렇게 어찌됐건 전부 끝까지 도착하게 이렇게 키를 잡았고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트리뷰트 트랜스퍼를 이용해서 이제 컬러를 심어줄 건데요. 자, 이쪽에 프랙처 쪽에 컬러 검은색으로 이렇게 먼저 색상을 넣어주고요. 자, 000. 그 다음에 이 라인은 붉은색으로 컬러 100. 네, 이렇게 해서 색상을 넣어놓고 어트리뷰트 트랜스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색상을 이쪽으로 이렇게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려고 봤더니요. 검은색에서 붉은색을 이렇게 받아오려고 봤더니, 자, CD만 받아오면 되겠죠. 자, 뭔가 좀 색상이 보이긴 보이는데요. 좀 뭐가 좀 이상하죠. 자, 팩 상태에서는 디스플레이상에서 이렇게 제대로 어트리뷰트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요. 이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언팩을 해서 이렇게 직접 팩을 풀고 봐야 되는 뭐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팩을 풀어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리고 CD를 가져가야 되겠죠. CD.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이 점점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다만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라인이 이렇게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트리뷰트 트랜스퍼로 색깔을 받아가도 아래쪽까지 색상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라인을 중앙에다가 조금 내려서 그려주면요, 이렇게 만약에 중앙으로 좀 센터 부분으로 내려서 그려주면 이렇게 내려주면은, 자, 역시나 센터 조각들은 이렇게 잘 전달이 되지만요, 또 이번에는 이거랑 멀리 있는 이 어트리뷰트 트랜스퍼의 이 값에 따라서 위아래가 또 제대로 표현이 안 될 위험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라인으로 놔두지 않고요. 자, 위쪽으로 조금 5 정도 그냥 올려준 다음에 우리가 단면을 마치 만들듯이 폴리 익스트루드 노드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익스트루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이쪽이 아니라요. 요 트랜스폼 익스트루드 글로벌로 아래로 한 20 정도 내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커버하게 라인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할 경우에는 가운데 여기 포인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색상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둘 게 아니라 요 디비전 값을 40 이렇게 올려서 얘를 이렇게 빽빽하게 포인트들을 만들어 주면요, 이제 이 포인트로 인해서 제대로 트랜스퍼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넓어지면 이제 옆 조각들까지 이렇게 늘어나고요. 자,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트레졸드 값은 한 5 정도로 잡아줄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슬슬슬슬 색상이 올라오면서 이제 액티브가 늘어나는데요. 자, 다만 이런 조각들은 부서지지 않으니까 한 200프레임 정도에 자, 첫 프레임에 요 디스턴스 트레졸드를 5 정도의 키를 잡아주고요. 자, 200프레임 정도에다가 이렇게 25 이렇게 최대치로 이렇게 전체가 다 색상이 빨개지게 키를 잡아주고 이거를 이제 리니어로 이렇게 돌려주면요. 자, 이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부서지다가 결국은 요 디스턴스 레졸드 값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밖으로도 점점 색상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후반부에는 모든 곳에 프랙처가 만들어지는 요런 정도의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언팩은 확인용으로 이렇게 노드를 달아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미들 클릭 눌러보면 요 CD가 바로 우리가 이제 요 CD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키 애니메이션을 작업한 어트리뷰트가 되겠죠.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이 cd 값을 골뱅이 iActive는 cd.x 이렇게 해서 액티브로 값을 변경시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딜리트 노드를 이용해서 cd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cd는 이렇게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시뮬레이션은 여기 있죠. 자, 돌아가 보면 이제 액티브 값에 따라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막상 플레이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앞쪽만 깔짝 무너질 거예요. 왜냐면 액티브가 키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오버라이드 어트리뷰트 메인 프랙처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자, 이제 한번 카메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그냥 무너뜨리지 않고요. 이렇게 왜 지진이 이렇게 진행될 때 약간씩 이렇게 좀 터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조금 주기 위해서요. 자, 바로 그대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벨로시티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다이나믹 노드에 들어가서요. 요 앞에 어트리뷰트 딜리트 요쪽에다가 자,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 노드를 하나 달아서요. 자,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 노드를 달아서 약간만 속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 그리고 여기에 디렉셔널 오리엔트 그리고 자, 요 스케일에다가요. 디렉셔널 오리엔탈 이렇게 주지 말고 유니폼 컨티뉴어스 요 상태에서 자, X축으로는 마이너스 5에서 5 정도, 그 다음에 Z도 마이너스 5에서 5 정도, 그 다음에 Y만 0에서 10 정도를 줘서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터지게 살짝 랜덤 값으로 V를 주고요. 일단은 잘 터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글로벌을 10으로 줘서 조금 세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대문자 V를 썼네요. 소문자 V로 바꿔서 V를 넣어주고요. 자, 답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inherit velocity from point velocity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처음에 V 값을 받아서 이렇게 터지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플립북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립북 걸린 걸 보면요. 첫 프레임에만 이렇게 V를 받고 실제로 뒤쪽은 벨로시티가 영향을 안 주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무너지고 있죠. 분명히 inherit velocity도 작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V도 들어있는데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약간 뭐 버그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어떤 데서 벌어지는 문제냐면요. 자, 애니메이티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아예 액티브만 갖고 껐다 켤 때는요. 이 V 값을 처음에 액티브가 0인 상태에도 이렇게 한번 V를 받아서 그걸로 이니셜을 진행하는데 이니셜 되는 순간에 액티브가 꺼 있기 때문에 V가 생겼지만 움직이진 않고요. 그 이후에 그냥 V 값을 0인 채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뭐 쌉솔버로 V를 뭐 그때 맞춰서 넣어주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해결을 하기도 했었는데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애니메이티드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니메이티드. 자, 그런데 애니메이티드는 액티브가 꺼져 있을 때 켜 있으면 되니까 1-i 액티브. 이렇게 액티브가 꺼 있을 때는 애니메이티드가 켜 있고 액티브가 켜질 때 애니메이티드는 꺼지게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주면요. 자, 액티브가 꺼 있을 때는 애니메이티드가 1이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V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가 꺼지는 순간 inherit velocity로 이렇게 V를 initial velocity로 가져와서 이제 터뜨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티드 어트리뷰트를 넣어주면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플립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V값이 전부 적용돼서 이렇게 터지면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확인용으로요, 좀 벨로시티를 세게 잡아놨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요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의 글로벌 스케일은 한 이 정도로 줄여줄까요? 네, 2개 정도만 해서 이렇게 다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완성을 시키면 되는데요. 자, 저희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한 거는 어찌됐거나 하이 폴리곤이 아니라 로우 폴리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다시 원래 하이 폴리곤의 프랙처로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답 임포트 우리 쉘프 탭으로 이번에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노드를 직접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답 임포트 노드를 만들어서 답 네트워크에 우리 요 내부에 만들어 놓은 요 답 네트워크를 넣어주고요. 자, 오브젝트 마스크의 전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브젝트 마스크는 바로 요 오브젝트의 요 넘버나 뭐 이름을 말이에요. 메인 프랙처, 사이드 프랙처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거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전체가 아니라 답 임포트의 전체가 아니라 메인 프랙처 이렇게 아까 오브젝트 이름을 적어주고요. 메인 프랙처 인프 스타일은 이제 fetch fact geometry fetch geometry 답 네트워크 요걸로 이렇게 골라주면 이제 요 메인 프랙처가 이렇게 가져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가져오면 이제 사이드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 지금은 메인 프랙처 얘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져오고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로우 폴리곤 상태고요. 하이 폴리곤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불린 뭐 이런 거 컨스트레인트 할 때 배웠던 create point to represent object 포인트로 갖고 옵니다. 이걸로 모드를 바꿔주면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임포트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캐시를 만들 때는 이 상태로 그대로 캐시를 구워주면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wrap geometry output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fracture pt 이 정도로 이름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 경우에는 시퀀스니까 폴더를 하나 분리해서 $os 폴더에 os.f4.visual.sc 이렇게 캐시식을 넣어주고요. 렌더 프레임 레인지의 1프레임에서 240프레임까지 그대로 이렇게 세이브 투 디스크 이렇게 해서 캐시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캐시를 다시 구워진 캐시를요, 카피 파라미터 릴레이티브 레퍼런스 그래서 캐시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트랜스폼 피시스 노드를 이용해서 자, 이거를 하이 폴리곤을 여기다 붙여 줄 건데요. 자, 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캐시로 하이 폴리곤을 이미 구운 적이 있죠. 여기서요. 그리고 이렇게 구운 거를 사이드랑 이렇게 그 메인 프랙처로 이렇게 나눠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 프랙처를 바로 그대로 가져다가 널로드 하나 이렇게 달아서요. 여기다 이 정도로 빼둘까요? 자, 메인 프랙처 메인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얘를 요 네임 어트리뷰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트랜스폼 PCS 여기다 적용을 해주면 그대로 하이 폴리곤으로 이렇게 모양이 교체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프랙처링을 조금 움직여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뮬레이션 한 대로 이렇게 제대로 잘 시뮬레이션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 프랙처 요것과 합쳐서 한번 플립북을 걸어서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하이폴의 사이드 만들어 둔 게 있죠. 프록시 말고요. 자, 얘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바로 이게 최종 우리가 시뮬레이션 이렇게 작업을 했던 그 프랙처가 될 거고요. 자, 플립북을 걸어서 한번 잘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진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랙처들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요. 이제 진짜로 이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조절을 하거나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